이제 눈꺼풀 꺼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 원래 제가 이제 다크서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크서클의 큰 원인 네 가지가 눈밑지방 돌출, 그 다음에 눈물 고랑 함몰, 그 다음에 색소 침착, 그 다음에 피부가 얇아서 비쳐 보이는 거, 그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 이제 요 눈 주변이 꺼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다크서클의 주된 원인에 들어가진 않은데, 이걸 이제 왜 넣었냐면 실제로 이제 다크서클을 뭐 논문이든 어디든 이제 이 원인을 이야기하는 데는 잘 없고, 서양에서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눈이 꺼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크서클이라고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정도까지 꺼져 있는 분들이 사실 잘 없는데, 보통의 경우는 그냥 뭐 다른 분들 사진 다 보셔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눈꺼풀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통통하게 있는, 요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 동양인들의 그 원래 눈꺼풀이어야 되는데, 이제 이렇게 꺼진 분들이 오시게 됩니다. 사실 이분들은 눈꺼풀 꺼짐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 그 다 눈밑지방 때문에 오시긴 하셨는데, 이제 그 예를 들려고 이렇게 조금 꺼짐이 심한 분들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,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분 보시면 눈꺼풀 위만 꺼진 게 아니라 아래도 꺼져 있는데, 이 아래가 꺼져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요 눈밑지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꺼져 보이지 않는 거예요. 이분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꺼져 있는데 눈밑지방이 나와서 덜 꺼져 보이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뭐 이분들은 별로 많이 꺼져 보이진 않는데 이런 정도로 뭐 이렇게 꺼져도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눈꺼풀이 꺼진 경우엔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, 여기 꺼진 부위를 이렇게 뭔가를 채워 넣어요. 저는 이제 보통 필러를 사용을 하는데, 뭐 지방을, 자가 지방 이식을 이렇게 채워 넣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주로 이건 이제 어느 부분 정도에 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, 여기가 얼굴 뼈고 여기가 눈 안구가 있고, 그 바깥쪽으로 덮고 있는 눈꺼풀에서 그 눈 밑만 지방이 있는 게 아니라 눈꺼풀 위도 지방이 있어요. 그리고 그 지방 위로 이렇게 경막 같은 게 있고, 그 바깥으로 이렇게 눈둘레에 있는 근육이 있는데, 요 근육의 안쪽 부분 여기다가 이제 필러를 집어넣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필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, 그 요렇게 꺼져 있는 경우에 필러를 집어넣어서 요렇게 도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치료,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, 네. 요렇게 도톰하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시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, 이제 이 시술을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, 눈을 감았을 때 요렇게,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술하기 전이고 요게 후인데, 감았을 때 원래 그렇게 요렇게 매끈하게 보이는 눈두덩이, 필러를 집어넣고 나면 보통 감았을 때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. 요렇게 그 눈을 감았을 때 이렇게 넣어놓은 필러나 이런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그 눈꺼풀 필러를 이렇게 넣어서 그냥 채울 수는 있는데, 이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눈을 감았을 때 비쳐 보이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, 울퉁불퉁하게. 그래서 다음 분도 보면,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눈꺼풀이 폭 꺼져 있어서 조금 채워서 어려 보이게 만든다라는 치료를 한 거고,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꺼져 있다고 하긴 그런데, 이런 분들 이제 눈꺼풀 꺼짐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,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눈을 감기가 불편하다 혹은 뜨기가 불편하다, 이렇게 이게 이제 요 눈꺼풀이 안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는 현상이 좀 생겨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쌍꺼풀도 원래 있던 모양보다 조금 더 커지고,
눈꺼풀이 들어가 보이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이분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기 들어가 보이는 현상만 조금 없애달라고 해서 오셨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필러 넣으면 넣자마자 그냥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어요. 원래 있던 눈꺼풀 위랑 큰 차이 없이 이렇게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. 그러니까 눈을 감았을 때도 별로 필러를 넣었다라는 티가 안 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다음 분도 이분도 보면 이분은 왼쪽은 굉장히 많이 꺼져 있고 오른쪽은 덜 꺼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렇죠. 이제 꺼진 쪽을 조금 더 많이 넣고 이쪽은 조금 덜 넣어서 그렇게 해서 채워 넣으면 이분은 이제 시술 직후 사진이 아니라 1년 뒤에 찍은 사진이에요. 1년 뒤에 오셔서 다시 찍은 사진인데 넣었던 필러가 그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. 그 제가 이제 그리고 뭐 물론 여기 넣기 전이나 후나 뭔가 필러를 넣은 티가 나거나 뭉쳐 보이거나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. 저는 이제 눈꺼풀 위에는 주로 이제 벨로테로 밸런스라는 필러를 쓰는데 그 밸런스 필러가 약간 좀 단단한 성질이 있고 오래 가긴 하는데 눈 주변에 넣었을 때 뭉치기가 쉬운 편이라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 회사에서는 밸런스를 쓰지 말고 그거보다 훨씬 더 그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오래 가지 않지만 단단하지 않은 소프트 라인을 쓰라고 하는데 그 소프트는 제가 넣어보니까 너무 짧게 가요. 눈꺼풀 같은 경우도 이분은 이제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대로 유지가 돼. 이거는 이제 밸런스를 써서 그런데 제가 소프트를 써보니까 한 4, 5개월? 5, 6개월? 그런 정도만에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넣기는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그 이제 필러 선택을 할 때 이제 조금 눈꺼풀 위가 특히 이제 필러가 오래 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조금 뭐 필러 그 소프트 같은 걸 써도 오래 다른 데 넣는 것보단 오래 가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필러를 쓰는 게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 1년이 지나도 이렇게 유지된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분은 이제 그 이렇게 많이 꺼져 보이지 않는데 그냥 조금 피곤해 보인다 그래서 필러를 집어넣어 가지고 요게 이제 2주쯤 뒤에 자리를 잡은 모습이에요. 감았을 때도 뭐 여기 드러나 보이지 않던 게 역시나 아무 드러나 보이지 않고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또 눈꺼풀 필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요 분을 요렇게 만들려면 그 이제 처음에 넣을 땐 이렇게까지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고 요렇게 조금만 집어넣어서 이 정도를 만들어야 2주가 지나면 요렇게 돼요. 그러니까 눈꺼풀 필러가 어려운 이유는 울퉁불퉁해지기 쉬운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눈을 감았을 때 울퉁불퉁해지는 거 그리고 눈 주변에 필러를 넣었을 때 그게 약간 더 부푸는 경우들이 많아요. 다른 부위 필러를 집어넣으면 조금 빨리 빠지거나 2주가 지나면은 그 뭐 꺼졌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 눈 주변에 필러를 하는 경우엔 조금 더 붓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걸 감안해서 이제 적당량을 집어넣어야 2주 뒤에 그 목표한 만큼 그렇게 차오르게 되나요. 그래서 이제 눈꺼풀 필러가 뭐 그런 거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눈 주변이니까 위험해서 잘 안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눈 주변 필러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그 위험한 부위는 아니에요. 이거는 위험한 것 때문에 시술을 못 하게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팔자주름이나 코나 미간이나 이런 데들이 여기보다는 훨씬 더 위험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별로 아프지 않아요.